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 질문 외에 한 8분에서 뭐 여유 있게 한 10분까지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우선 그 다른 후보자 분들한테 어쨌든 이제 유권자들에게 내가 어떤 후보자고 출마하게 된 이유 같은 거, 그리고 또 선거 운동에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다, 이 일종의 뭐 기조 발언 같은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첫 서두를 그렇게 좀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다 그렇겠지만 그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만 사실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람만 바뀌는 시스템의 변화가 없었고 이제 또 그 정부에는 항상 공과가 있겠죠. 그런 공과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점들을 제시하고 야당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저 뭐 성실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우리 사회에 무너진 공정과 평등에 대한 가치를 좀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 끝나신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네. 뭐 더 그, 해야 되면 더. 아닙니다. 네. 어차피, 좀 이따 해주셔도 되는데,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잖아요. 현재 그러면 네네. 현재에 대한 국회의원, 그 국회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평가 가운데서 본인만의 국회의원의 어떤 매력적 유권자를 좀 이렇게, 유- 유- 매혹적으로 느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아, 이야기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했을 때 한 1.8% 정도 굉장히 국민적 불신이 심하죠.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어떤 뭐 가치를 갖지 못하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일하지 안 하고 뭐 싸우는 그런 인상들을 심어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 21대 국회는 조금 일하는 국회. 예, 사실 아시겠지만 그 일반적인 회사나 또 사회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그런 원칙들이 지켜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뭐 국회의원들은 거의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그걸 악용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 말하자면 합리적인 형태로서 좀 변화돼 간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가짜 뉴스는 뭐 여기저기 다 나오고 있고 현재도 네. 엄청난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그랬는데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뭐 다양한 어떤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가짜 뉴스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혹시나 뭐 대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있다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개인적인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발전돼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신뢰를 많이 잃어가는 또 이제 워낙 많은 정보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짜 뉴스를 보내도 가짜 뉴스를 얘기해도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을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되게 보면 뭐 그 이분화되고 또 삼분화되고 뭐 이렇게 너무 물론 정치인들이 사실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런 갈등들이 많이 해서 네. 거기에서 그런 가짜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사실은 그런 사회 통합이나 그런 것들 또 갈등을 에, 약화시킬 수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 또 이웃에
이런 것들을 좀 캠페인으로 해서 또는 그 사회를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끌어가는 철학, 네. 정말 그 아름다운 것들에 또 같이 공존한다는 또 나눈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어, 그 이분화시키지 않고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 뭐 엠번방 사건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디지털 네. 성범죄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까지 퍼질지 정말 어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이 후보자께서도 이걸 처음 접하셨을 것 같고 저희들도 네.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서 어떤 정책들과 대안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이끌어간 철학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 피해자랄지 또 이것과 관련돼서 어, 그, 그 평생을 그 가슴앓이하고 살아갈 그런 분들에 대한 전혀 배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질러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또 그리고 그 인터넷이라는 그 문화를 통해서 그 자기 혼자만의 공간을 하고 남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들로 해서 뭐 26만 명이라는 회원들이 거기에 뭐 접속을 해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그 잘못되고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하지만 사회적 철학으로서 조금 그, 어, 어, 없애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그 법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보면은 대개 보면 그 법률 그 법적인 부분이 가해자 중심으로 이렇게 그걸 했었잖아요. 뭐 이런 어떤 호기심이랄지 뭐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처음 이렇게 우연히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피해자 거기에 받는 피해자들은 정말 그 중요하고 평생을 또 자기 인생에서 아픔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법률적이나 모든 규제가 피해자 중심으로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의 삶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보다 강력하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성평등 세상 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직 멀어 보이는데 뭐 네네. 혐오, 차별 이 이야기는 화두이고요. 어려운 네네. 개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자께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 좀 궁금하고요. 지금 관악구가 네네. 보면 이제 뭐 후보자들이 여성 후보자 찾기 참 힘들 거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리고 구청장도 이때까지 역대 후보자들이나 이제 당선되신 분들은 다들 남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성평등을 위한 노력들을 해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 뭐 당에서 네. 있는 성평등 관련된 정책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성의 부분이 아니고 평등의 부분이 어, 잘못돼서 또 인식이 잘못돼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뭐 존중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인식들이 지난번에 뭐 어떤 여당 사무총장이 뭐 그런 부분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논쟁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생각들이 대다수 갖고 있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 뭐 내가 거기에 어떤 그런 보다도 그가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성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그 남성 여성 같은 뭐 그 성적인 그 부분의 다른 부분을 서로 받아들이고 아시겠지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지금 뭐 한 40여 년 와이프하고 살면서 결혼해서 이렇게 그 반말을 잘 하지 않고 네네. 재산 등록 아마 보시겠지만 저는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나중에 아버지가 좀 상속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뭐 저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라는 거 이게 이렇게 남성 여성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반쪽에 또 이런 그 같은 좀 다른 특성을 가진 부분을 인정한다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고 네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젠더 뭐 그런 부분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게 뭐랄까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조금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이제 옛날보다는 의회의 여성 의원의 관악구 의회 같은 것도 수가 상당히 늘었죠. 옛날보다는 뭐 네. 상당히 인식 그 자체도 뭐 달라지고. 네, 의장님도 지금은 여성이기도 하죠. 네. 네네네. 그리고 네네. 뭐 전에도 뭐 그랬었고 이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악구는 뭐 타구부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아, 네. 예예. 그런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뭐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여성 의원들 또 정치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소수의 경쟁을 뚫고, 경쟁력이 훨씬 더 치열하고 아까 가던 편견을 거치다 오다 보니까 과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체적인 여성이랄지 전체적인 부분들의 생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끔 이렇게 느껴갑니다. 왜냐하면 뭐 다 그렇겠지만 네네. 평균적인 것의 눈높이가 조금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제 그 배리어가 남성의 부에 더 훨씬 높잖아요. 네네. 후보자님 지금 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네, 혹시 네, 네. 저희가 인터넷 신문이랄지 서면으로도 더 봤거든요.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뭐 이승환 후보자를 사실 뭐 다른 후보자들은 오랫동안 또 알려지신 분도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지역 주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의 강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강점을 갖고 있어서 저를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런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국회의원은 처음 한 사람이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온 게 아니고 이쪽에서 지방의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악을 알게 되고 또 국회의원에 이렇게 입후보하게 됐는데요. 또 저희 정당의 대변인들을 거치면서 남의 생각들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훨씬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좀 강점으로 잘 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후보자님 오늘 사실 아직 4월 2일부터긴 한데 어쨌든 4월 2일 날 토론 방송, 4월 9일 대담 방송 때도 많은 정치적 견해라든지 공약 같은 경우도 많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전화 네. 연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